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최근 고3 6월 모의고사를 시행했는데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제 표점이 150점이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6월 모평 영어 1등급 1.47%, 이런 영어 성적 난생 처음, 역대급 난이도 불구 국수형 만점자 6명, 표점 최고점 국어 148, 수학 152, 영어 1등급 1.47%, 역대 최저.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90점을 넘긴 학생이 1.47%밖에 안 나왔는데, 영어의 경우는 상대평가일 때도 4%가 1등급이고 수능에서도 이제 6에서 8% 정도 1등급을 주려고 난이도 조정을 하거든요.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모의고사가 출제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 역대급 난이도 6월 모평, 영어 1등급 1.47%.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일단은 1.47%가 나왔다는 것부터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미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잘 못 낸 거예요. 이거는 좀 인정하고 가야 된다. 아무리 어렵게 냈어도. 고3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1.47은 너무 심하게 낸 거죠. 지금 탑 15,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5문제에 정답률을 쭉 써놓은 건데요. 이제 뭐 이게 어땠다 이거보다, 오답률이 높았다 낮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위에 1등, 2등이 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점짜리가 탑5에 탑10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 시험에서 3점짜리 10문제 낼 수 있어요. 2점짜리는 35문제죠. 이랬을 때 출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3점으로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점짜리 두 문제가 1이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려웠구나, 생각도 못했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 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왜 어려웠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평가원이 구체적으로 뭘 어렵게 냈냐, 소재에 대해서 너무 개념적 접근을 했어요. 요즘 고3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토플에서나 보던 고급 소재들이 있어요. 뭐 예술, 과학, 역사, 정보, 심리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지문은 많이 나와요. 그건 동일한데, 여태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이런 거다, 이런 개념이야 하면서 약간 피상적으로 다루거나, 개념 두 개를 소개해놓고 개념 두 개를 비교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특히 어려운 문제들은 소재에 대한 접근이 피상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개념적이고 또 추상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키고 두 개념으로 바꿔서 혹은 단일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1번 문제의 경우는 디지털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다들 첫 줄을 보면은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t means digital preservation 이렇게 나왔을 때, 디지털이란 단어를 딱 듣고 학생들 머릿속에는 인터넷? 컴퓨터? 개인정보? 반도체? 이런 것, 이 정도? 아니면 많이 확장해서 학생들이 글을 읽어봤다. 그럼 클라우드? 블루투스? 이런 정도를 생각했을 텐데, 지금 이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디지털 정보를 보존할 때 기존 정보들과는 달리 내용물과 매체를 함께 보존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개념적인 글이었어요.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은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파악하기 되게 어렵고, 34번 문제의 경우도 이제 음악적 행동과 인식의 모델에 대한 글이었어요. 일단 소재만 들어도 완전히 어렵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음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서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서술해도 어려울 텐데 둘의 관계니까 학생들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철학적이고 개념적이지 않았나, 이번 모의고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사실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의 실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 6월마다 나오는 얘기긴 해요.
6월 모의고사가 항상 어렵고 항상 등급 컷이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야 너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영어 공부 너무 안 한다. 한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는 3월에 그랬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단어를 많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고 틀린 문제의 특성을 보면 폭넓게 단어가 나오는 문제들에서 많이 틀렸고 이제 뭐 36번에서 stockman, shrub, the young shoot, vegetation, woody 뭐 이런 것들 뭐 31번에서 analog environment, medium, bitstream, physical career, bit perfect copies 뭐 39번에서는 trade-off figure, representation paintings, expressionist work, disquieting 뭐 요런 단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약간 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은 여유 있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단어가 어려웠다 이거죠. 그래서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된다. 형 고3들. 그리고 문법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18%였거든요. 근데 요즘 모의고사 분위기가 문법 문제 버려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혹시나 고3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문법 문제 푸셔야 됩니다. 요즘 모의고사 분위기는 글의 순서나 글의 위치, 빈칸 추론 이런 게 많이 어렵고요. 문법까지 버리고 그 31번대로 뛰어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1, 2등급 받기가.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개를 봤어요. 몇몇 학원의 이야기도 들었고 몇몇 유튜브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몇 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느낌이 관계사다. 그냥 무지성으로 관계사를 찍어라. 뭐 이번에는 느낌이 준동사다. 투부정사 ing 같아 보이는 걸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잘못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들이 문법을 너무 버려져 있으니까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문법 문제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면 뭘 찍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라도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번 문제도 보면은 관계사를 고르신 분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이 관계사가 정답이라고 보고 달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5번에 메이킹을 찍으신 분들은 이제 다 보시고 답이 너무 없는데 답이 아무리 봐도 없네 이렇게 돼서 이거 투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되나 이렇게 쉽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는 느낌이 더 강하고 3번 찍으신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관계사 찍은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법 문제는 요즘 분위기는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도 있지만 문법 문제가 쉬워졌어요. 문법 문제 쉬워졌고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모뉴멘탈리티 막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주어가 이거고 동사가 이거고 수위치가 돼 있고 동사가 이거니까 능동이고 수동이고 하면서 분석하시면서 푸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맞춰야 돼요. 조이쌤의 공부 톡톡. 사실 가장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6번인데 순서 문제예요. 정답률이 11.5%였습니다. 11.5%면 한 번도 찍어도 20%잖아요. 사실 찍는 게 8.5% 정도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이걸 근데 사실 어떻게 찍어요? 순서 문제인데. 그리고 단어를 보면 처음부터 wildfire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가 하나 있고 그 의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어려워진 면이 하나 또 있어요. 의도된 것부터 말씀드려보자면 ABC의 첫 줄을 보시면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제시문 뒤에 주어진 순서를 세워야 되는 ABC 문장에 첫 줄에 다 however가 들어가 있어요. C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긴 하지만 however, although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역접 접속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학원이나 특정 선생님들이 물론 이것도 그 선생님을 비난할 마음은 없고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겠지만 접속사 however를 중심으로 줄을 세워라. however가 나왔으면 꿀이다. 이거 완전 쉬운 문제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제자들이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 니들 however 좋아하냐? 너네 although 좋아해? 그러나 좋아해? 하면서 ABC에 그러나 다 몰아넣어 버린 거죠. 약간 골탕을 먹이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의도고 접속사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순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접속사보다는 그래 위계 관계를 보면서 읽어 너네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의 뒷받침 문장인지 반대 문장인지 혹은 추가되는 근거를 서술하는 문장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하는 메시지를 출제자가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저는 사실 이 출제자의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네. 꼼수 쓰지 말고 열심히 읽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의도하지 않은 건 뭐냐면 보통 순서 문제 네모 안에 있는 글이 있고 ABC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ABC 중에 첫 번째 들어가 1번 문장은 네모에 주어진 상황 그 문장을 좀 상세히 서술해 주거나 예를 들거나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제 상술 그 다음에 뭐 추가 아니면 그러나 역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첫 문장 정답이 이제 A를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A에 시작하자마자 however가 빵 들어있으니까 고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 이거 네모 안에 있는 거 그냥 하고 바로 그러나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것도 편견이죠. 편견인데 학생들이 however가 맨 앞에 있는 그 문장을 1번에 세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2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신 2025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9월 모의고사에도 똑같이 however가 들어있는 역접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맨 앞으로 빵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 준비한 건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려고 한 건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근데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니까 앞으로 내가 방학 동안 공부할 방향을 설정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견된 많은 약점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